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보도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거 이란이 알려줘서 우리가 14발 중에 13발 막았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 방공전, 그 방공전에 놀라운 어떤 걱정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방공전을 수행했던 자산이 바로 패트리어트 팩3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패트리어트 팩3 8개 포대 가지고 있죠. 자, 그 패트리어트 팩3가 전적으로 수행한 방공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T-90M 전차가 생산시설 대량 확충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게 전선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러면 러시아는 이 전차를 가지고 뭐 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려스러운 정보 분석이 나왔는데 어떤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큰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전차 생산 공장을 대폭 확충해 신형 T-90M 전차 생산량을 크게 늘렸으며 이 전차 대부분을 비축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4년 내에 유럽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독일군 수장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T-90M 전차 생산을 급격하게 늘렸으며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80에서 300대가량의 T-90M 전차를 출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글로벌 오신트 조사 그룹인 CIT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CI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사용 가능한 비축 전차 수량이 거의 고갈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전투를 지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90M과 같은 신형 전차 생산을 급격하게 늘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양산이 시작된 T-90M 전차는 카잔 고등 전차 사관학교에 배치된 교육용 차량 10대를 합쳐도 22년 2월까지 그 수량이 76에서 95대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러시아는 22년부터 전차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해 연간 60에서 70대 수준이었던 우랄 바곤 자보드 니즈니 타길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300대 수준까지 확장하고 추가 확장 공사를 더욱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IT는 지난 4년간 신규 생산된 T-90M 전차의 양을 540에서 630대로 추산하면서 이 중 130대 파괴가 확인되었고 현재 러시아군에는 400에서 500대 정도의 T-90M 전차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는데요. CIT는 개전 초 러시아군의 전체 전차 전력에서 T-90M의 비중은 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에 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CIT는 이코노미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서방 세계는 T-90M의 연간 생산량을 28에서 30대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옛날 수치와 가정에 의존한 것이라며 이미 연간 300대를 넘긴 러시아의 전차 생산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T-90M 전차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각적으로 교차 검증된 전과만 집계하는 CIT는 최근 전선에서 T-90M의 등장과 파괴 숫자가 늘기는 했지만 현재 전선에서 사용되는 주력은 여전히 T-72 계열이기 때문에 신형 전차의 대량 비축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 샹그릴라 대화 당시 러시아가 대량의 기갑 장비를 생산해 비축하며 유럽 침공을 준비 중이라는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연방군 총감의 경고와도 일맥상통하는 정보인데요. 말 그대로 각국은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전차 생산 공장 우랄 바곤 자보드 이 회사가 개전 초 1년에 60-7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었던 전차 생산량을 지금은 연간 300대까지 늘렸다. 그래서 지금 전쟁 기간 중에 최대한 540대, 630대 이 정도까지 생산했는데 그 중에 130대는 파괴된 게 사진으로 확인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적으면 400대, 많으면 500대 정도가 현재 러시아군의 인벤토리에 들어있다. 그런데 전선에는 잘 안 보인다. 그거 어디 갔냐 도대체. 왜 전선에 안 보이고 어디 갔냐 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CIT가 보고를 했는데, 이 CIT는 오신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정보 분석하는 그런 팀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가 또 우랄 바곤 자보드가 입찰 공고하는 거, 뭐 생산 뭐 수량 입찰 공고하는 거, 자 그러면서 또 자재가 수급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자 이 정도 자재가 들어가고 이 정도 부품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이 기계는 또 이런 게 또 추가로 들어가면 라인은 얼마나 늘어났고, 또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됐고, 생산 수량은 얼마나 되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입찰 공고 뜬 거, 기계 새로 들어간 거, 또 부품 새로 들어간 거, 또 자재 새로 들어간 거 다 해봤더니 연간 300대는 만들더라.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400~500대다. 내년 되면 이제 또 300대 더 만들고 또 그 생산 라인 더 확충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바로 샹그릴라 대화 때 독일 연방군 총감이 러시아가 지금 전차를 비축해두고 있다. 생산되는 신형 전차를 비축해두고, 그래서 핀란드 근처에 대규모 어떤 그 비축 창고를 만들었다고 제가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유럽과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독일 연방군 총감은 4년 내에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정말 사실이 되고 있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이 나토 국가는 GDP 대비 5%의 국방비로 올리기로 했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직접 국방비, 간접 국방비 뭐 이렇게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그 중에서 직접 국방비는 GDP 대비 3.5%, 간접 국방비는 이제 뭐 인프라 뭐 이런 겁니다. 그거 이제 GDP 대비 1.5% 이렇게 해서 5%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군비 증강, 폭주, 레이스에 들어갔고, 유럽 전체를 휩쓰는 진짜 3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란이 6월 23일 심야에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해당 기지에 미군 자산은 없었는데 카타르군의 요격작전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팩3가 치명적인 문제를 노출하며 약점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6월 23일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10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카타르 방공군에 의해 모두 격추됐다고 카타르 국방부가 현지 시각 6월 23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격은 사전에 예고돼 23일 오후부터 주요 예방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이번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라며, 카타르군은 이란의 공격을 모두 격퇴했으며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표준시 23일 저녁 7시 이란이 카타르에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13발을 미군이 요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카타르 국방부는 이번 요격작전을 수행한 것은 카타르군이었으며, 요격작전에는 수십 발의 패트리어트 팩3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군이 사용한 미사일은 팩3 요격 시스템 중에 가장 최신 미사일인 MSE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요격 과정에서 알-우데이드 기지에 탄착한 이란 미사일은 없었지만, 수십 발이 발사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터지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서 폭발한 뒤 기지에서 약 25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하 시내 곳곳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투는 밤늦은 시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낙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낙탄으로 인해 차량과 건물 일부가 손상되었고, 군이 낙탄지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팩3 MSE 미사일의 비교적 낮은 요격 성공률과 불발률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성공률이 낮은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시스템에 집중한 한국형 MD 구축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는 한국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팩3 MSE, 팩3 중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최신형. 이걸 가지고 카타르군이 방공전을 수행했는데, 여기에 뭔가 오류가 좀 많더라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카타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10발이 날아왔고 그 10발을 요격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14발을 쐈고 그 중에 13발을 요격했다. 그거 미군이 했다라고 했는데, 카타르 국방부는 카타르가 했다. 미군 얘기 없다라는 겁니다. 미군 다 옮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거짓인지 카타르 국방부가 거짓말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카타르군이 이란군이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이란군이 미리 알려줬고, 왜냐,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사실은 수니파, 시아파, 종파는 다르지만 사이가 좋았어요. 이란하고 사이가 좋은 그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와 단교도 하고 막 그런 조치도 내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계 회복됐지만, 아무튼 그런 사이가 괜찮은 나라에게 탄도미사일을 무자비하게 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쏴야 되겠는데 약속 대련 좀 하자. 일단 좀 최대한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해서 알-우데이드 기지를 때렸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 그런데 도하 시내 곳곳에 이렇게 팩3, MSE 잔해가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자, 영상 보시다시피 카타르가 지금 요격미사일 막 분수 솟구치듯이 올려보내죠. 저게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인데, 자, 이렇게 이제 요격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실패는 거의 안 했어요. 왜? 아주 많이 쐈으니까. 10발이 날았으면 20발만 쏘면 되는데, 그 올려보낸 미사일 중에서 실패하는 미사일, 또 안 터진 미사일, 불발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추진체가 또 불발이어서 거기까지 안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거 도하 시내 도로에 추락하는 팩3 MSE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요격 못하고 그냥 안 터지고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게 카타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북쪽에 이란이 있죠. 거기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조금 더 북쪽에 있고, 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더 남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의 남쪽에 우리 수원 공군기지, 성남 공군기지, 오산기지 다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기지나 성남기지, 오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팩3가 요격작전에 나서면 중간에서 요격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더라도 그 잔해가 서울에 다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도하 시내에 떨어져 있는 팩3 MSE 잔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심야 시간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진체, 또는 동체 일부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안 터지고 떨어져서 여기서 그냥 폭발했다든지 이러면 큰 사고 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아파트 단지 옆에 주차장에 그냥 떨어져 있는 팩3 MSE 같은 건데, 자, 우리나라도 팩3, 천궁 이런 것들이 전부 종말당의 하층방어예요. 하층방어는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그 전방 수십 킬로미터 앞에 있는 우리 국토가 피해를 이렇게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단계 하층방어가 아니라 종말단계 상층방어, 그리고 중간 탄도비행 단계, 그리고 상승 단계, 이런 데서 요격하는 선제적인 요격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영토에 잔해가 떨어지지 않고 저쪽 상대, 즉 북한 영토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팩3가 이 추진체가 불량이라서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꼬꾸라지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다. 미제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팩3는 그러지 않길 바라고,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 서울에 이런 잔해가 다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 단계, 상승 단계, 이런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